예, 안녕하세요. 이전나온 힐링 컨설팅 대표 강경호입니다. 제가 좀 오늘은 좀 비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웃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철원님 하이. 철원님은 보셔서 아시죠? 지금 어제 제가 이제 물론 제 페이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한마디를 처음 했지만, 인사했나요? 했죠. 처음 했지만 제가, 그동안 겪은 과정은요, 진짜 저 세상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말이요. 빈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서론부터 얘기하면요. 저 21년 동안 결혼 생활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또 하이 철원님 충실하지 않았고 또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되고 또 저는 주부로서 1인 뭐 가정생활하고 또 피부 네일샵 원장으로 일을 하고 애들 아빠의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애들 아빠를 그냥 사람 하나 착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동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되게 선해요. 온유하고 왜 그러냐면 하이 민규님 왜 그러냐면 제가 29대까지 뭘 했냐면 직장을 다녔고 근데 제가 애들을 가르쳤어요. 영어 수학을 가르쳤고 학교 이제 아가씨 때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잡을 가져서 투잡도 했고 주야간도 일을 해보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이제 헛짓을 안 하잖아요. 뭐 제가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유흥을 하이 현대님 즐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범생으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주말 되면 우리 엄마가 신바다 찜질방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정말 오산에 있는 간수동에 오빠 집이고 엄마 아파트가 있어서 그 관리를 제가 다 했어요. 하면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가씨 때는 이제 영국에 유학 간 언니가 유학이 가고 이제 그런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면허증 따면 저도 면허증 따고 그 다음 이제 외국에 갈 그런 계획을 했었고 독신주의자였어요 제가. 그리고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기독교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16살 때부터 15대부터 성서 공부를 했고 봉사를 했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놀고 이런 문화를 저는 즐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만 했고 하이 부모님 용길님 하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들 끝에 뭐 거기에서 아가씨 때랑 만났던 남자나 모든 어른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에게 예의 바르게 했고 그런 문화 속에 저는 컸어요. 음, 그래서 험하게는 살아본 적이 없어. 단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썼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1년을 독립을 했고 그때 이제 평택의 사회교육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1년 또 하면서 그때 제가 제 시대는 도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386이어서 컴퓨터가 막 나올 때라서 우린 용어 하나하나를 하면서 했어요. 그때 제가 격리도 받고요. 회사도 다녔고 또 아이들 영어 수업도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에서 성수동에 가서 또 일을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가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고 혼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재혼이래네. 결혼 남편이 필요했고 주말 되면 다 자기네 집에 가고 평일날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고 먹고 제가 이제 빌라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빠가 7살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가 재혼하기까지 우리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봤고 막내딸이어서 엄마가 항상 끼고 다녔어요 저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뭐든 제가 얘기하는 말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엄마의 성실한 부분을 봤고 또 우리 엄마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왜냐면 제가 이제 남편 역할도 하고 엄마의 그래서 제가 24살에 차를 사서 또 엄마 그런 운전하고 이런 것들을 남편 역할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범생으로 살았고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 자금 제가 모아서 갔고요. 그다음 아파트도 제가 얻었고요. 결혼 그렇게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 그렇게 살던 제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랑 그 동정심이라고나 할까요? 연하였어요 3살. 근데 성실했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얘기 이제 일부 조금 쪼가리로 나오는데 진짜 사랑 하나 믿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제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못 산다고 했는데도 형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너무 못 사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를 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있으면서 나누고 뭐 이렇게 없는 사람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사람은 존경을 받 그런 게 몸에 배어서 어렸을 때 그런 문화에서 저는 자라고 컸어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를 하거나 깐을 보거나 누구를 뭐 응? 뭐 이렇게 뭐 대중을 하고 이런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대로 칭찬을 받고 또 엄마도 막 이거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해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하다못해 문지방도 밟으면 안 된다.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나잖아. 그러면 소리 내서 먹으면 안 된다. 저희 엄마가 전라도 순천이거든요. 정씨 가문에. 저희 외삼촌들도 다 잘 사시고 우리 외사촌 애가 정보명이라고 해서 걔가 선수였다가 지금은 코치로 일을 해요. 저희 친가도 마찬가지죠. 저희 친가는 오사안에 있어요. 작은 집이 있고 또 우리가 큰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작은 아버지나 셋째 작은 아버지들이나 다 웬만하게 다 잘 살고 그쪽 라인도 라인 막 다단계 라인 나옵니다. 막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가씨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남편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이 경상도가 전 경기도 여자예요. 종교생활 했죠. 온유하죠. 친절하죠. 남 배려하죠. 이게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남자랑 놀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골랐겠죠. 알았으면 제가 남편을 골랐겠나요? 콩깍지 있어서 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항상 저는 야근 고양이 밟는 돈 없다고 고른 게 축제인 골랐다고 우리 엄마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어도 딸이 선택한 그 남편을 우리 엄마는 존중해주고 무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애삼촌들이 다 자선가를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갈세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런 마인드에 우리 엄마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울증 3년 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남편과의 사이를 되짚어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항상 책을 끼고 살았어요. 제가 아가씨 때 데일 카네기나 지그지글라 그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남편과 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경기도이고 남편이 경상도인데, 경상도의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저는 서울, 경기, 충청도 요 라인에서만 살아봤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 때는 항상 우리 애삼촌네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는 항상. 그러면 우리 애삼촌, 큰애삼촌 가면 우리 큰애삼모가 항상 오동도에 가가지고 회 사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올 때는 막 건어물 바리바리 사서 주시고 정말 그렇게 막 험하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수하겠죠, 제가. 오늘은,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남자 어르신이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항상 보면 되짚어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우연에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컨셉을 어떻게 이제 잡았냐면, 많잖아요, 방송이.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화장하고 예쁘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왜 박사, 석사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 그거는 어디서 땄냐면, 제가 이제 공주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제 남편이 도저히, 제가 그 한 남자하고 제가 결혼을 3번 하고 우리 20주년요 리마인드 에딘까지 했어요. 저희 그렇게 못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했어도 되게 잘해줬어요. 남편이 묵뚝뚝하고 이렇게 했어도. 근데 이제 남자로서 그 기질이 있다 보니 그랬고, 저도 이제 연애나 이런 거 못했고 했으니 남편에 대한 집착도 제가 있었겠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배워서 이제 남편과 이제 도저히 우리 큰애가 이제 막 멘탈이 깨져서 그 큰애가 막 이렇게 반항을 하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자녀 양육하면서. 진짜 이게 파장이, 남편이랑 저랑 우리도 결혼 생활하는 방법을 못 배웠잖아요. 저도 한가족 부모에서 자랐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이렇게 좀 교육을 받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때도 가정을 이루려면 이렇게 가정에 어떻게 하는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했는데, 실전은 안 했잖아요. 이론은 파삭하지만 실전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 또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만났으니 이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리 제가 이런 뭐 법률스님 강의를 들어서 그런 걸 좀 미리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면 조금 덜 버벅댔겠는데, 몰랐다고. 하나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남편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제가 얻어서 살았고, 직상 부영해서 신절살림 사고를 살았고요. 저 그때 1999년도에 결혼할 때요, 남편이 그때 보람상조를 회원가입을 해놔가지고 2년인가 봐요. 그 당시 별로 야외촬영 한 사람 없었어요. 저 야외촬영 다 했고요. 우리 애들 집 100일 돌 다 제가 집에서 다 했어요. 집들이 100일 돌. 작은 애 낳아서도 집들이 그때 또 하다가 또 성안의 이 아파트도 제가 임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저는 집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항상 이사를 많이 저는 이사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고, 이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집은 샀어요. 몇 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 50평생의 이 스토리를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시점이 정말 제가 저 세상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 애들 둘 다 깜빵 가고, 그것도 남편이 거기 가서 공주에 가서도
진짜 가정폭력으로 갖고 우리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남편도 고난을 당했죠. 남편은 그걸 푸는 방법으로 그런 여자를 선택을 했겠죠. 지금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중심에 있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 건너 불균형하지 말어라. 그 신혼 초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짐을요 제가요 다 짊어지고 지금까지 21년 살은 거예요. 남편이 3년 살았어요. 저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주머니가 언제 쉬냐. 진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앞만 보고 살았다고요. 저는 아이들을 다 돈 주고 키웠고, 근데 이제 그것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여자가 되었으나 아이에게는 감정적인 상처를 제가 많이 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공주요양병원 일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막 싸우니까 그 사이에 제가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근데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말 못하고 혼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된 거죠. 그래도 저 한 말도 못하고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예 알겠어 그 한마디만 했다고요. 그러고 버텼어요. 근데 작은 애는 계속 나한테 용돈 달라 그러죠. 큰 애는 정신병원에, 그때만 제가 우울증 걸려서 3년 진짜 내가 그랬어. 남편 네가 그럼 벌어먹고 살아봐라. 일주일이면요 나 아프고 막 애들 막 난리쳐요. ADHD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5번 얘기하면요 17번을 말 안 들어요. 그런 애를 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제가 피부 네일샵 대한생명 거기 해달라고 해서 변활자견도 제가 혼자 다 땄고요. 그 가정 속에 직원 하면서 자영업자 하면서 그걸 다 했다고요. 제가 자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냐요. 제가요. 그리고 피부 경락했죠. 발 페디큐어 해가지고 오약석 발 관리 했죠. 배웠죠. 학원 다녔죠. 두 애 갓난애 7개월 때 하고 3살, 1살, 3살, 7개월 때부터 우리 준호 맡겼어요. 놀이반. 그럼 불안한 거야. 그럼 중간에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막 몰래 가봐요. 어린이집에를.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제가요 그 와중에요 이렇게 책도요 맘스 다이어리라고 해서 그런 이게 컸던 이런 것들 이렇게 책도 저 책 쓰는 거 스팸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술을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일은 많은데 몸은 딸리고, 그러니까 술을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또 일하고 한 모금씩 40 넘어서 맥주 마셨어요. 저 술 먹을 줄 몰라. 그때도 캔맥주 2개 마시면요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카프리로 바꿔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저 맥주 맛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술. 그러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요 아가씨 때부터 쓴 다이어리들이요 다 다이어리들 막 이런 거 막 애들 16년도까지 해서 16년도 그 다음에 이제 아가씨 때 썼던 거 그런 거 다 모아놨어요. 제가요 정리정돈 되게 잘하고요 잘 모으고요 물건도 하나 사면 휘뚜휘뚜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잘 간직해서 또 재활용해서 쓰고 그래요. 지금 제가 아가씨 때 입었던 홈웨어를 지금까지도 입어요. 왜? 좋은 걸 사니까 시대가 흘러도 그게 남더라고요. 왜? 명품만 사고 하나를 사 좋은 걸 사 입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판을 바꿔서 이제 공주에 가서 가정폭력으로 해서 사우나 가방 하나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저 우리 집에 쓰나미 왔을 때 불드나 하재 불나고요. 말도 마요. 저 폐물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도 저 한 말도 안 했다고요. 머리요. 진짜 내 3층에서도 뛰어내려 보고요. 자살 몇 번씩 해서 허리 남편이랑 살면서 허리 그 하상 입은 상태에서 네, 용수님.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몰라요? 제 커리큘럼이 얼마나 제가요 그 와중에도요 내일 제가 일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때 해서요 백화점 매니저였고 내가 백화점 VIP였는데 도저히 근데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안녕하세요 어서 없이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영업을 왜 접었는 줄 알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같이 알바 시켰던 그 언니가 거기 뭐야 서북정 이마트 천안에 거기 이제 행사 도우미 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행사 도우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봐요 홈마트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한 알바가 이 소희에 제가 우리 애들 소희 옷 사주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옷을 한 번에 계절 바뀔 때마다 3, 40만 원씩 애들 옷을 세일한 걸 사서 입혀요. 왜냐면 봄에 입은 거 가을에 못 입어요. 애들이 쑥쑥쑥 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 가자. 그래서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직원으로 직원을 해서 간 거예요. 삐쿰 알바부터 했어요. 여기 매니저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마트 가면서 이제 홈마트, 롯데마트, 홈마트 협력사원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마트로 가공으로 이걸 간 거예요. 서부서 이마트 제가 뭐죠? 저기로 갔어요. 뭐로 가냐면 냉동하는 거 있죠? 동원 참치 거기에 협력 직원으로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요 동서 커피 저기 행사도 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청주의 현대백화점 거기 해지스 제 친한 애가 내일 배울 때 같이 배웠던 저는 주간반 반장이었고 걔가 야간반 반장이어서 되게 친하게 이렇게 사는데 걔가 오픈하는데 언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 청주 현대백화점 오픈할 때요 그때 가서 해지스 둘째로 일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자영업자 하던 제가 막 이렇게 굽혀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일 많이 했어요 저. 그런 제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제가 저요 하다못해요 뭐야 뭐죠? 모델하우스 거기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어요. 근데 저랑은 안 맞아요. 저 보험도 해봐요. 저랑 그런 거 못해요. 저 막 치고 빼는 거 못해요. 왜냐면 누굴 주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뭘 이렇게 빼오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성격상 못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남편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남편 무식하다고 갔는데 거기 다 떼거지다고 아줌마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싸워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거기 갔는데 어떤 쌤이 대접에다가 편한 데다가 밥을 비벼서 아침 먹고 대접밥을 먹는 거 아침 먹고 점심 난 밥도 못 먹고 맥주를만 먹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옷도 많이 입고 명품백을 듣고 이러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단순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 진짜 시종열님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소리 지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님 나가시면 돼. 나가세요. 네?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제가 고민을 했어. 어제 보면서 어제 이제 누구죠?
어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요 제가 봐요. 그래서 창업을 제가 한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랑 합의 이혼하고 애들 둘 다 이제 소년원에 그 깜빵 보내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저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짜증나 진짜. 차단 걸었어요. 거기에서 피드백을 제가 안 좋은 피드백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요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껴 나도 어느 정도 이게 멘탈이 있고 사회생활을 한 제가 또 이렇게 멘탈이 깨지면 우리 애들의 수준에서 얼마나 깨질까라는 역지사지를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이렇게 했는데 묵인죄 상대편이 저한테 막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착하니까 그걸 다 듣고 말 안 웃고 넘겨요. 그럼 이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거를 알고 이렇게 대하는 줄 아세요? 깔아뭉겨요.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그러고 2개 주면 4개 4개 주면 8개 기하 급수적으로 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내 돈 관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차임을 그걸 들어보니까 창업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의 잡을 만들어 주려고 2년한 힐링 컨설팅을 만든 거예요. 저의 기존의 커리큘럼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페이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해봤는데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 제한이 안 걸려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좋은 거 카스에 올리고 카스에 올린 거 페이북에 올리고 이러면 제한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페이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헛짓거리들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남자분들이? 또 멘탈 깨졌어요. 제가 13개월 동안 새로 만난 사람들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년 산 세월보다 더 많다고요. 그럼 봐요. 제가 우리 애들 깜빵 보내가지고 마음 아프고 그래도 내가 내 새끼들 미래를 짊어져야 되고 걔네들 창업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일을 갈면서 진짜 아파서 그 3년 동안 누워있던 제가 설거지 기어 다녀가면서 맥주 한 모금 마셔가면서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저가 모르고 진짜 아니야 딴 사람도 열받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옷 짧게 입었다 뭐 해라 지나가 기랑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멘탈이 깨지다 보니까 여기 페이북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남자분들 전화번호 엄청 많이 주고요. 막 카톡 왜 안 하냐, 왜 내 말 씹느냐 이런 피드백을 제가 이거를 이거 한 거 한 4개월 정도 4개월 활성화된 게 한 3-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또 아이 면회 가고 살림하고 하이 진수님 막 이러다 보면 제가 업무가 1인 20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올해 3월 23일날 이혼을 한 거예요. 딱 끝낸 거예요. 그럼 감정적으로 저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법률스님의 강의를 듣고 마음 잡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월이니까 4, 5, 6, 7, 8 5개월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늦출 수가 없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자를 받고 이것도 아니에요. 생계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둘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업무도 봐야 되고 경제적으로 압박감 오고 이제 반지도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어서 팔아먹을 것도 없고 예? 계속 전화로 그런 와중에 그래도 경호가 미래를 위해서 너 참고 해야 돼 이러면서 마음 공부하고 불교대 가입하면은 뭐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 하느냐 네가 그거 할 때냐 돈 벌어라 뭐 어떤 놈이랑 만나서 놀고 다니 이런 피드백 엄청 많이 받아요. 전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남편이 안 하는데 남편이 그런 게 싫어서 나왔는데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제 일정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뻥
치는 거죠.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보다 잘 살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단칸방 살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 사람 말랑 한심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저는 그냥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잡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벅대기도 하고 그동안 막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얼마나 지금 제정신이겠냐고요. 미쳤겠죠. 제정신 아니에요, 저. 그냥 오로지 그냥 이양 살을 바에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하게 살지 말자. 그런 거야. 더 이상 네 애들 하지 말자. 보호하고 아이를 지금 잘 키워놔야 법률스님 강의로 보고 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버벅대고 싸웠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결혼 생활에 대한 배우지 못하고 가정 환경 속에 나도 짓눌리고 배웠고 남편 또한 가정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아이 진수님 그랬고 이제 이런 걸 믹싱해가면서 강의 듣고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는가를 찾고 이러다가 그러면 내가 나처럼 버벅대지 않게끔 그러면 좀 뭔가 사회에 도움을 줘보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수익의 10%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또 10%는 우리 장애인 협회에 조금 10% 주자. 10% 내 수익에서 나 먹을 것만 있으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검소하게 제가 조리원 일하면서 190만 원 벌었지만 여기 천안에서 350 남편한테 350 용돈 다 쓴 거보다는 내가 190을 쎄 빠지게 일해서 보람 있더라고요. 그게 돈이 더 알찌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명품 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이러던 게 다이소에서 조금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한테 막 누군가 피드백 막 뭐 하라 이렇게 터치를 남편으로부터 안 받으니까 제가 숨통이 튀더라고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안 받는 반면에 아주머니들이 막 이러니까 맨날 근데 그 사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트 아니다 해서 커트를 쳤다고요. 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내 애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니까 페이북도 해야 되는데 이 페이북의 단점은 뭐냐면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페이북은 성적으로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하는 여자를 대하는 매너나 또 여자들의 마인드나 이런 게 제가 여자로서 뛰어들어서 여기 가보니까 내 남편 막 짜증난다고 막 이혼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 남편 그 무식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경호가 네가 지금 멘탈이 깨져서 이러고 있는데 페이북을 네가 가연해야 되니? 이런 자문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심금을 자존심이 세니까 누구에게 못 털어놔요. 그러나 요즘에 대세가 진실함, 그 다음에 자기를 오픈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가 변해되어서 괜찮아. 너 그렇게 아파도 너 잘할 수 이런 보듬어가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 세대는. 그러나 지금 40대나 30대나 20대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그들은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아프셨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니까 또 상담을 해주고 제가 막 멘탈 깨졌을 때 우리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너무 나중에는 막 우울증에 뒤로 넘어가니까 막 오시더라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난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요청 되게 쪽팔렸어요. 그런 거 받는 게. 근데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야 그게 쪽팔린 게 아니야 경우가. 이거를 제가 알게 돼. 너가 힘들 때는 진짜 너 가식 떨지만 그게 일종의 가면을 쓴다는 거죠. 저 인격에서 내가 상상하는 나와 실제의 나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거의 갭을 못 메꾸면 나는 계속 우울증을 걸려야 되고 상처를 받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정신 심리학적으로 이제 강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방편을 이걸 하면서 저에 대한 그 안 좋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 또 피드백,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자연 치유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니까 제가 막 강제적으로 그쪽에 몰아넣어서 저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러다 보니 불교대 가서 마음 공부를 하니까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음악도 해야 돼요.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소연하자는 게 아니고,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막 파도치고 이러고 있을 과정을 지금 그때 이렇게 저를 만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 여러분들을 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를 보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저에게 막 치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13개월 전만 해도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13개월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저를 밟고 나중에는 내 돈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사적인 행동을 그 사람들이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 개인적인 사적인 걸. 그래서 아니다, 이거를 차단할 건 차단해야 되고 보호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그거가 되다 보니 바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의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다음엔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제 봉아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또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용돈 10,000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놔, 되게 지금 막 가로에다가 우리 애가 소년에서 나오고 지금 막 2개월 동안 얘를 또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다른 남자들 막 들이대는 거 막 치고 막 옆에서 압력 주고 막 이러면요,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 남편이 살지,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하겠니, 나 아니다, 너 코드 잘못 잡았다, 이런 거 막 들이대는 남자들이요 막 많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